안녕하세요, 춘부르입니다. 요즘 준영이가 황금 특공대 중에 제트렌을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10만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전부 금색이 아니다는 핑계로 춘부르 엄마에게 자신있게 집에 있는 제트렌 색칠만 하면 된다고 하며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대충 프라모델 도료만 칠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림의 고수 제트렌에 프라모델 도료를 칠해서 전체가 골드색인 황금 제트렌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판매 중인 황금 특공대 제트렌은 일부분만 반짝이는 금색이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들은 진한 노란색이다 보니 갑옷에 등장하는 황금 특공대 제트렌과는 이미지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금색으로 칠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트검이 황금색으로 반짝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금색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검은색으로, 검은색 부분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제트렌의 눈과 자동차 변신 시 라이트 부분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료가 빨간색, 검정색, 황금색 이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붓도 없으니 붓도 사야 했고 도색할 때 필요한 집게와 신나도 필요해서 사야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트렌은 준호가 사용했던 제트렌이고 나머지 재료들은 집에 있는 걸로 사용했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은 여기까지만 16,800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재료를 사기 전에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료를 사버렸으니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호가 사용했던 제트렌이다 보니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도색이 까진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분해가 쉬워 보이는 팔부터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부분부터 분해해서는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목부터 분해를 해야 분해가 됩니다. 손목부터 차근차근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첩 부분은 분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잘 빠지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붙인 채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도 색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해를 해야 됩니다.
볼트 크기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쪽 팔 분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도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이트 부분입니다. 여긴 빨간 네임펜으로 색칠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지만 조립해서 변신하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금색 부분들부터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지도 닦을 겸 신나로 한번 닦아줬는데 나중에 보니 신나로 닦아낸 부분이 도료가 조금 더 잘 묻는 것 같았습니다. 색깔을 칠하다 보니 골드 색상의 첫 번째 도색은 도료가 잘 묻어나지도 않고 밑에 색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쭌브로맘과 준호의 비웃음 소리와 준영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새로 사줘야만 하는 황금 제트렌이 문득 떠오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손은 계속 칠을 하고 있습니다. 말리고 나서 한 번 더 칠하면 조금 더 진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단 계속 칠해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검정색 위에 골드 색상을 칠하는 게 아니라 빨강색 위에 골드 색상을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색을 칠해도 칠한 표시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망했다는 생각과 함께 어디선가 비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쪽 팔만 했으니까 다시 지우고 조립을 해버릴까? 그런데 도료 살 때 든 16,800원은 버린 거냐고 할 잔소리가 떠오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칠한 것을 말리고 한 번 더 칠해보고 뭐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파츠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고운 사포로 코팅된 부분과 색깔을 어느 정도 갈아내고 색을 칠해보기로 했습니다. 사포로 어느 정도 갈아냈습니다. 이제 골드 색상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갈아내고 하니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말리고 다시 덧칠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칠해서 말린 파츠를 덧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칠해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서 들리는 비웃음 소리와 잔소리들이 제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부분도 덧칠을 해도 크게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두껍게 칠하려고 하니 오히려 벗겨져 버립니다. 다른 방법을 찾던가 포기를 하고 잔소리를 들어야 할 판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검은색과 빨간색은 어떤지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해보니 검은색과 빨간색은 표시가 거의 없이 잘 묻어납니다. 문제는 골드 색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칠한 골드 색상입니다. 두 번 칠해도 검은색 표시가 너무 눈에 띕니다. 한 번 더 칠한다고 해도 많이 덮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은색은 한 번밖에 칠하지 않았는데도 빨강색과 마찬가지로 색이 잘 묻어납니다. 이 빨강색 바탕에 골드색을 칠한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카입니다. 집 앞 철물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마침 골드 라카가 있다고 해서 와이프에게는 잘 되고 있지만 일일이 칠하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살짝 거짓말을 하고 철물점으로 가서 골드 색상과 검정, 빨간 라카를 사왔습니다. 모두 합해 6,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곧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다고 두고 보라고 합니다. 라카가 실패하면 이제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쪽 팔을 분해해서 라카 칠을 해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카는 도료와 다르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밖에 나가서 칠하고 집에 가져와서 말렸습니다. 라카 칠한 것과 도료 칠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라카 칠한 파츠, 오른쪽이 도료 칠한 파츠입니다. 라카는 한 번밖에 칠하지 않았는데도 확실히 표시가 덜 납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카는 한 번 더 뿌리면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강색과 검정색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라카를 칠한 파츠입니다. 색깔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빨간 도료를 한번 칠한 파츠입니다. 한 번만 더 칠하면 색깔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검정색은 라카 칠한 것과 도료 칠한 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왼쪽이 라카 칠한 파츠, 오른쪽 주먹이 도료 칠한 파츠입니다. 라카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Z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묻게 하기 위해서 코팅된 부분만 사포로 살짝 갈아내고 라카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하다 보니 다리 부분에 조립을 할 때 살짝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립할 때 순서가 필요했습니다.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 약간의 힘도 필요합니다. 다리도 팔과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분해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분해를 하면 다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다리 쪽 볼트 크기도 다른 곳과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볼트 크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천천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립할 때 순서를 잘 봐둬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엔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발도 마저 분해를 해서 한 번에 락카칠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락카칠할 때 타이어 같은 부분은 락카가 묻지 않게 마킹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락카칠을 했습니다. 머리 부분도 분해를 해서 빨강 네임펜으로 칠해줘야 됩니다. 이 형광색 파츠를 전부 빨강색으로 칠을 하면 제틀의 눈까지 빨간색이 됩니다. 머리 파츠도 마스크 부분과 귀 부분에 금색이 아닌 곳은 마킹 테이프로 막고 락카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코팅된 부분만 사포로 살짝 갈아내고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칠하면 락하지만 그래도 코팅이 잘 묻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 부분부터 골드 색상이 묻으면 안 되는 곳에는 마킹 테이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의 이 형광 파츠는 헤드라이트처럼 빨강 네임펜으로 모두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락카칠할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락카칠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과 검은색은 한 번, 골드 색상은 2번 락카칠을 하고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색상을 칠해야 되는 곳은 두 번 라카 칠 후에 조금 덜 묻은 부분은 에나멜 금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깨 부분인데 골드 색상이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앞타이어 파츠입니다. 휠까지도 골드색이 잘 묻은 것 같습니다. 에나멜 도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골드 에나멜 도료까지 칠하고 나니 검은색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다리 부분 파츠도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 칠만 조금 해주면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Z검입니다. 번쩍번쩍하니 보기가 좋습니다. 밑부분은 손에 끼우다 보면 벗겨지기 때문에 일부러 칠하지 않았습니다. Z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앞부분 파츠입니다. 빨강색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TV를 보다 보니 몸통에서도 노란색 부분이 골드색으로 보여서 골드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벗겨낼 필요 없이 칠해줘도 골드 색상이 잘 묻어납니다. 에나멜 골드까지 마무리한 문 부분 파츠입니다. 골드색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빨강색은 이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경첩 부분의 빨간색 파츠는 검은색을 칠해야 됩니다. 집게 잡을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부분이 빠졌더라면 조금 더 쉽게 칠할 수 있었을 텐데 빠지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칠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잡고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조가 끝이 나고 이제 검은색 라인을 그려줄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도료로 칠을 하고 라인은 네임펜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줄 라인은 네임펜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촉이 너무 얇아서 그런지 잘 묻어나지 않습니다. 펜촉을 한 단계 더 두꺼운 걸로 바꿔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워도 잘 칠해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붓으로 칠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던 거다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튀어나왔습니다. 신나로 닦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파츠입니다. 검은색을 칠해야 돼서 마킹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킹 테이프를 떼고 보니 테이프가 라카에 녹아서 골드 라카가 묻어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더 두껍게 마킹 테이프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신나로 닦아봤지만 잘 닦이지 않아서 그냥 칠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어 부분도 마킹 테이프가 많이 녹았습니다. 타이어는 따로 칠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휠 부분만 골드색이 조금 부족한 곳에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킹 테이프가 녹아서 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타이어 부분은 칠을 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신나로 최대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닦아도 생각보다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휠 부분에 골드색이 부족한 부분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파츠들도 똑같이 칠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부터 다리, 머리까지 차례대로 조립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은 네임펜만 칠했는데도 색깔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발이 어느 게 오른쪽이고 왼쪽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시작할 때 사진을 찍어둘 걸 그랬습니다.
무릎 부분도 좌우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발이 와야 되는지 무릎이 와야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다음부터는 분해를 할 일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립할 때 조금 까다롭습니다. 스프링 때문에 힘도 제법 들어가지만 순서대로 끼우지 않으면 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진 찍어둔 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찍어둔 걸 보고 해도 헷갈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리 한쪽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을 너무 주다 보니 손톱에 긁혀서 도색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조립이 끝나면 재도색을 하고 한 번 더 말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쪽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접히는 부분에서 가루들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혹시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접히는 부분에는 칠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접히는 부분에 라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뻑뻑합니다. 몇 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뻑뻑해서 신나로 조금 닦아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뻑뻑합니다. 한쪽 팔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다리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마지막 남은 팔도 마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뻑뻑해서 신나로 한 번 더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만 조립하면 끝이 납니다.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크롬 도금한 것처럼 반짝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골드색이어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나름 괜찮게 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관절 부분들은 조금 뻑뻑합니다. 몇 번 변신을 더하면서 가루들이 모두 떨어져야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구경하던 준영이가 수고했다면서 짜요짜요를 가져다 주면서 자기가 제트검을 끼우겠다고 합니다. 제트검을 끼우다 보면 끼우는 부분이 벗겨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후에 몇 번 더 변신을 해봤지만 그렇게 쉽게 벗겨지진 않았습니다. 영희가 너무 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제트렌을 변신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희가 좋아하는 무림의 고수 제트렌을 황금특공대 제트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아직 변신할 때마다 도색한 가루가 떨어지고 뻑뻑하지만 부드럽게 움직이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때까진 제가 변신 연습을 더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만들 생각은 없지만 혹시 더 잘 칠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댓글로 가르쳐 주시면 황금특공대 멤버는 아니지만 또 준호가 가지고 놀던 K캅스가 있기 때문에 K캅스를 황금특공대로 둔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서 쭌부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